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정희만 전문가 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의 이 반등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시장 자체는 이제 포커스가 재정 절벽에서 이제 미국 소비 증가에 대한 초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11월 달 이제 말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등을 이끄는 재료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체크포인트 3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 방금 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 영향력을 짚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1선 저항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어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 생각만큼 과연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좀 기대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미국의 마켓워치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무리 재정 절벽이나 경제가 안 좋아도 이번에는 소비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가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전에 이제 전주 금요일 날 이제 오바마랑 그리고 미국 국회 뭐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만나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 그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이 이런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 지출 감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세입 증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논의를 포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뭔 얘기냐면 결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쪽에 첨예한 대립이 나왔던 부자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국방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논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진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또 하나 이제 미국 정치인들 같은 경우 지금 재정 절벽을 빨리 피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지난해도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란 부분,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어떤 정치권에서는 이번만큼은 좀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올해 안에 그래도 적절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네. 결국 이런 부분이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를 완화시키고 이런 이슈가 완화되면서 결국 이번 주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먼저 좀 처음에 볼 차트는 미국 빅스 차트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 이 빅스 차트는 지금 전일 8.7%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포 지수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이런 빅스 차트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선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완화가 되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국내 코빅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이 변동성 지수는 계속적으로 안정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시장은 하락하면서 주식 시장을 접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미 파생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변동성 축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런 재정 절벽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결국 이제 기대감은 미국의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72.1을 기록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향후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 QE3 시행 이후에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개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전미 소매업자 연합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쇼핑 시즌 매출액이 4.6% 아니 4.1%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5.6% 증가를 했었고 올해 이제 4.1%면 증가 수치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절대량 측면에서는 사상 최대가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 연말 그러니까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결국 시장은 반등의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 추수감사절 이전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가 추수감사절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어떤 이 평균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라면 결국 우리 증시도 그에 따라
좀 미국 소비 기대에 따라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얘기가 됐지만 워낙에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가 높았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의 좀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 들어보면서 좀 부연 설명 같이 해주시죠. 결국 오늘 시장의 상승의 주 원인은 결국 뭐였느냐라는 부분이죠. 일단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들어서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라면 그렇습니다. 기관에 매수를 했지만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키를 잡고 있는 건 외국인 선물 매매였죠.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네. 이제 4천 계약 순매수를 하면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했다는 부분이죠. 결국 네. 외국인들이 보통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선물을 매도하면 빠질 확률이 높은데 지금 표를 보시면 최근에 그 외국인들 매매 동향하고 지수의 방향이 한 80% 정도 일치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매도한 날은 주가가 빠지고 매수한 날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매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 지금 시장의 매수 주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휘둘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국가지자체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청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보유 어떤 프로그램 잔고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신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은 이제 국가지자체.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등락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에 선물 누적 포지션이 2만 계약이 넘어갔었거든요. 전일. 네. 근데 보통상 2만 계약이 넘어가면 다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2만 계약이 선물 순매도가 넘어가면 다시 환매하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나왔거든요. 결국 향후에 흐르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예측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잔고 추입니다. 프로그램 지금 매수 잔고가 9조 8천억 그리고 매도 잔고가 6조 2천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신규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잔고가 청산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본다라면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수 잔고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12월 만기 이후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네. 상황에서 본다라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의한 프로그램의 장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 그렇다라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그런 쪽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포인트 121선 저항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좀 강하게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드시 뚫어내야 된다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기대감은 높죠. 결국 이제 돌파할 거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121선에 대한 저항은 어쩔 수 없게 이제 한 번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1900선, 그러니까 121선 중심에서 지지 바탕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무너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을 역할했던 이 부분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 1900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물 부담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공격적인 매수 부분 참 힘들겠지만 단기적인 저항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11월 말 정도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00선, 120선에 대한 저항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MSCI 한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저점은 일시적으로 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수의 어떤 하방균일성은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나오고 있다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엔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수의 방향은 좀 위쪽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만 너무 급하지는 않게 조금 더 저항을 받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좀 올라가는 장세를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거의 다 대부분의 업종이 또 올랐어요. 뭐 IT도 뭐 종목들 차별화 있었지만 올랐고 낙폭가대주 섹터도 올랐고 내수주도 또 같이 오르고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내일은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급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코스
코스닥에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본다라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미국 연말 소비 시즌 네. 이런 쪽에 수혜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IT라든지 유통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오늘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을 보신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의 열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낙폭과대 우량주 중심의 어떤 섹터가 그러니까 낙폭과대 우량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의 어떤 접근보단 물론 이제 탄력적인 부분은 코스닥이겠지만 오히려 거래소 쪽에 IT라든지 유통 쪽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섹터의 종목들을 좀 골라서 1900선 반등 때까지 좀 꾸준하게 끌고 간다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 봐요. 일단 1900선을 넘어설 거로 보여져요. 근데 네. 이번 주에는 그래도 1900선의 저항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내일 미국의 이제 그 버냉키 연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연말 소비에 대한 증가 쪽으로 본다라면 1900선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부터 뭐 유망 업종까지 큰 틀에 있어서 그 흐름을 유지가 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다 지수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결국 유통 쪽의 현대백화점입니다. 좀 탄력적인 움직임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결국 이제 4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결국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최근에 뭐 날씨가 추워져서 매출이 뭐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면서 한번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정 국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왔던 게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숨고르기 차원이다. 결국 향후에 현대백화점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은 이제 코엑스 리뉴얼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매출 증가에 좀 안 좋게 영향을 좀 미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완료가 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그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1선 중심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실까요? 일단 매수가는요. 121선이 지금 13만 7천 원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 13만 7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만 원 잡고 접근하신다라면 연말 때까지 충분히 뭐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좀 고생하셨던 분도 오늘장에서는 웃으면서 좀 마감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장도 대비 잘하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의